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중학교 교사가 해외 캠프를 보내준다며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었습니다. 캠프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이렇게 받은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사 29살 김모 씨는 지난 4월부터 뉴질랜드로 해외 캠프를 보내주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었습니다. 학부모 40여 명이 캠프 비용으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다른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비밀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에서 조용히 추진을 하는 건데 니네가 다 말을 하고 다니면 애들이 불만을 하니까 그냥 니네들만 몇 명만 이렇게 간다 해두고. 하지만 해외 캠프는 처음부터 꾸며낸 거짓말이었습니다.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빠져있던 김 교사는 이렇게 받은 돈 1억여 원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일부 피해 학부모를 통해 비위 사실이 학교에 드러나자 해당 교사는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김 교사는 지난해에도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계 회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단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자 학부모 진술과 통장 거래 내역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김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갑질 논란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 3명이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원 자격 1년 정지와 당직 자격 1년 정지를 받았는데 중징계라는 새정치연합의 평가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전북 지방의원 3명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여성 직원을 괴롭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진세 전북 도의원과 시의원 당선 이전에 토지 감정가를 높여주겠다고 돈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현덕 전주시의원은 각각 당원 자격 1년 정지를 받았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한 양용모 전북 도의원은 당직 자격을 1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당원 자격 1년 정지는 제명 다음 수준의 징계로 정진세 도의원과 김현덕 전주시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당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징계가 중징계라며 다른 지방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조금이라도 국민으로서 안전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시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행보를 하는 것이 최선의 기회라고 하는 그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제명이 아닌 1년짜리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제 식구 감싸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갑질 논란 도의원과 비리 혐의 시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시켜서 그분들이 이후에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경징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징계와 별도로 전북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정진세 의원은 도의회에서 추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양용모 도의원은 공개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현덕 시의원은 시의원 당선 이전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지 않아 지방의회 자정 노력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 한 곳이 5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은 상황이 크게 달라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산물 공급, 생산자 교육 등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송창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1년이 넘었지만 출하 품목은 140여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 6달 매출은 2억 8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완주군 용진농협 로컬푸드 매장의 매출은 50억 원이지만 고창의 로컬푸드 직매장의 매출은 1억 원 안팎이고 김제 백구농협은 2억 8천만 원, 정읍은 15억 원 수준입니다. 매출 부진의 1차 원인은 농산물 품목에 있습니다. 100가지에서 400가지 품목으로는 소비자의 방문을 유도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제 이게 회전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하돼서 회전되는 그 매출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을 구색 상품으로 갖춰야 하고 다양한 가공식품도 개발해야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산자 조직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농산물을 저희가 계속 공급해줘야 소비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체계적인 교육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컬푸드 매장별로 철저한 경영 진단과 생산자 교육 등 중장기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대 탁구팀이 창단한 지 32년 만에 전국대회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원광대 야구팀은 10년 만에 도전한 대통령기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군산대 탁구팀이 처음으로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983년 창단한 지 32년 만입니다. 군산대는 준결승에서 여자 대학부 최강팀인 용인대를 3대2로 힘겹게 꺾은 뒤 결승에서 창원대를 만났습니다. 역시 전력면에서 한 수 유예 팀이지만 3대0으로 물리치고 감격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한번 우승의 맛을 봤기 때문에 남은 대통령기랑 전국체전도 열심히 준비해서 한 번 더 우승할 수 있도록 연습하겠습니다. 원광대 야구팀이 10년 만에 도전한 대통령기 야구대회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8강과 준결승에서 홀드게임 승리를 거뒀지만 결승에서는 타선이 침묵하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9월 달에 있을 추계 연맹전이 있고 10월 달에는 정전이 있는데 이게 좀 좋은 계기를 삼아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에 꼭 도전하겠습니다. 전북현대산하 유스팀인 김제 금산중도 제51회 중등축구연맹 회장배에서 아쉽게 준우승했습니다. 금산중은 오산중과 맞붙은 결승에서 선제골을 넣었지만 잇따라 3골을 내주면서 역전패했습니다. 제10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전국 승마대회가 장수에서 시작됩니다. 오는 17일까지는 생활체육 마장 마술과 장애물 경기가, 19일부터는 전문체육 장애물 경기가 잇따라 열립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임시 공휴일인 내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청 민원실 등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내일 시청과 양 구청 민원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시민들이 평소처럼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익산경찰서는 신호대기 중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9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일 익산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뒤에서 택시기사 59살 윤모 씨가 경적을 울리자 윤 씨를 폭행하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32.2도, 전주는 30.4도까지 올랐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내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중반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